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 골목. 새벽 3시 민나는 비닐 우산 하나를 머리에 이고 쓰레기통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더듬으며 어제 먹다 남은 김밥 조각을 찾고 있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의 속삭임은 비바람에 흩어졌다. 민나는 27, 한때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던 꿈 많은 소녀였다. 하지만 가족의 파탄과 빚더미가 그녀를 거리로 내몰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매일의 생존으로 축소되어 있었다. 그 순간 검은색 벤츠가 골목 입구에 멈췄다. 문이 열리며 우산을 쓴 남자가 내려섰다. 그는 세련된 코트 차림에 손목에 빛나는 시계가 그의 부를 증명했다. 이지훈, 재벌 3세로 서울의 상류층에서 황제로 불리는 사내. 그의 눈이 민나를 포착했다. 저 여자. 완벽해. 그의 비서가 속삭였다. 이지훈은 아이가 필요했다. 아내 없이 혈통을 잇기 위해. 그는 계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남자였다. 당신, 일할 의향 있나? 이지훈의 목소리가 비를 뚫고 다가왔다. 민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그러나 어딘가 공허했다. 돈 많이 주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민나는 그의 펜트하우스로 끌려갔다. 계약서는 간단했다. 9개월 동안의 임신, 출산 후 10억 원 바이를 가져라. 그리고 사라져. 이지훈의 말은 칼날 같았다. 민나는 서명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첫 번째 진료실 방문은 충격이었다. 서울의 최첨단 병원, 백사실처럼 하얀 복도. 민나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자신의 몸이 도구가 된 현실을 직면했다. 축하해요. 임신이 잘 됐어요. 의사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이지훈은 매주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드물었다. 대신 그의 비서가 영양제와 옷을 가져왔다. 민나는 강남의 작은 원룸으로 옮겨 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 불빛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시간이 흘렀다. 배가 불러오면서 민나는 거리의 추위를 잊었다. 하지만 마음속 공허는 커져갔다. 그녀는 종종 한강공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오래된 문학서, 그녀의 대학 시절 추억. 그곳에서 그녀는 민소를 만났다. 민소는 29, 지역 도서관 사서였다. 부드러운 미소와 긴 웨이브 머리, 그녀의 손에는 항상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비 오는데 우산 없어요? 여기 앉아요. 민소의 말은 봄바람 같았다. 처음엔 대화가 어색했다. 민나는 자신의 배를 숨기려 애썼다. 이름이 뭐예요? 민소가 물었다. 민나. 그냥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 민나의 대답에 민소는 웃었다. 여기선 다 길거리 사람들 같아요. 한강은 누구의 집이잖아요. 그날부터 그들은 매일 만났다. 민소는 책을 빌려주고 민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나의 과거, 사랑했던 여자, 가족의 배신. 민소는 듣기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설 같아요. 하지만 끝은 행복하게 써야 해요. 민나는 민소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 손은 부드럽고 강했다. 하지만 뱃속 아이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 같은 사람, 사랑받을 자격 없어. 민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지훈의 전화가 왔다. 상태는 어때? 아이는 건강한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차갑고 계산적. 민나는 네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밤에 그녀는 민소의 얼굴을 떠올리며 울었다. 한강의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민소가 고백했다. 민나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민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나 임신 중이에요. 누군가의 아이를. 민소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뻗었다. 그게 뭐 어때요?
당신은 당신이잖아요. 그날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비밀을 속삭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지훈의 비서가 민나를 찾았다. 주인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민나는 불안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이지훈은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민나 씨, 당신의 과거를 알았어요. 레즈비언. 그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아이는 내 혈통이야. 출산 후 당신은 영원히 사라져야 해. 그의 미소는 섬뜩했다. 민나는 몸을 떨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이지훈은 웃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야. 당신처럼. 민나는 도망쳤다. 비가 쏟아지는 밤, 그녀는 민소의 아파트로 갔다. 도와줘. 나 무서워. 민소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함께라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보냈다. 대화 없이 그냥 안아주기만. 민나의 뱃속 아이가 움직였다. 엄마. 사랑의 김민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임신 6개월, 민나는 병원에서 이상 증상을 느꼈다. 아기 심장 소리가 약해요. 휴식을 취하세요. 의사의 말에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민소가 곁에 있었다. 내가 지켜줄게. 그녀의 손이 민나의 배를 어루만졌다. 그 순간 민나는 깨달았다. 이 사랑은 진짜였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하지만 이지훈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을 무렵 민나의 배는 완전히 불러올랐다. 그녀는 민소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다. 민소의 집은 종로의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나무 문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다. 여기서 살자. 영원히 민소가 말했다. 민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지훈의 돈은 매달 들어왔지만 그의 감시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비서의 전화는 모든 게 순조로워요 라는 말로 끝났다. 하지만 민나는 알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민소는 도서관에서 일하며 퇴근 후 민나를 위해 집밥을 차렸다. 비빔밥, 된장찌개 한국의 평범한 맛이 민나의 마음을 녹였다.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어. 민소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한복 치마 저고리 만드는 장인. 레즈비언.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야. 민소의 어머니가 말했을 때 그녀는 집을 나왔다. 나도 당신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소의 고백에 민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밤에 민소의 팔 안에서 민나는 꿈을 꾸었다. 아이와 함께 세 사람의 가족.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어느 날 이지훈이 직접 나타났다. 민소의 집 앞 검은 벤츠가 서 있었다. 민나 씨, 병원 예약 잡혔어. 오늘 가자.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민나는 문을 열었다. 민소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혼자 갈게요. 민나가 말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며 이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내 후계자야. 당신은 도구일 뿐. 그의 말은 칼이었다. 민나는 참았다. 아이를 사랑할 권리가? 나한테도 있나요? 이지훈은 코웃음 쳤다. 사랑. 그건 약해. 돈이 진짜야. 돌아오는 길, 민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민소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소는 달려왔다. 왜 미안해? 우리는 함께잖아. 그들은 한강으로 갔다. 강변의 야경이 반짝였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 민나의 물음에 민소는 대답했다. 함께 키워. 내가 엄마니까. 그 말에 민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사랑은 이렇게 작은 약속으로 쌓였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나의 몸은 무거웠다. 민소는 그녀를 데리고 명동의 한의원에 갔다. 전통 한의학으로 몸을 다스리자 노인 의사는 침을 놓으며 말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아이도 건강해. 민나는 그 말을 새겼다. 하지만 이지훈의 압박은 세졌다. 출산 후 당신의 모든 기록을 지울 거야. 가족도, 친구도 그의 위협에 민나는 떨었다. 민소에게 털어놓았다. 그 사람이 날 지울 거래. 민소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안 돼, 우리는 싸워. 그날 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출산 후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다. 제주도로 또는 부산의 작은 마을로. 한국은 좁아. 하지만 사랑은 넓어. 민소가 말했다. 민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의 키스는 깊어졌다. 감정의 파도, 하지만 육체적 욕망 없이 순수한 영혼의 연결. 임신 8개월, 위기가 왔다. 민나가 복통을 호소했다. 민소가 병원으로 데려갔다. 위험한 상태예요. 조산 위험이 있어. 의사의 말에 민나는 공포에 질렸다. 이지훈에게 연락이 갔다. 그는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이만 보았다. 살아야 해. 내 혈통이. 민나는 울부짖었다. 이 아이는 내 거야. 병실 밖에서 민소가 기다렸다. 그녀의 기도가 민나를 지켰다. 위기를 넘긴 후 민나는 더 민소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추석을 함께 보냈다. 민소의 어머니가 송편을 가져왔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시선에 민소는 말했다. 제 연인.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그런 건 힘들어. 하지만 내 행복이 먼저야. 그 말은 작은 승리였다. 민나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이지훈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가 민소에게 연락했다. 주인님의 과거를 알아요? 그는 여러 여성을 이용했어요. 민소는 조사를 시작했다. 도서관의 컴퓨터로 이지훈의 스캔들을 검색했다. 불륜, 사기, 심지어 한 여성을 버린 이야기. 이 사람이 민나를 분노가 치밀었다. 민나는 출산 디데이를 앞두고 민소와 산책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아이 이름 뭐로 할까? 민소가 물었다. 소희. 작은 희망. 민나가 웃었다. 하지만 전화가 울렸다. 이지훈이었다. 준비됐나? 내 삶의 끝이야. 겨울의 첫눈이 서울을 덮었다. 병원의 산부인과는 하얀 눈송이처럼 차가웠다. 민나는 진통을 참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파. 민소야. 그녀의 외침에 민소가 손을 잡았다. 여기 있어? 숨 쉬어.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힘내세요. 이지훈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그의 시계가 똑딱거렸다. 시간처럼. 출산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민나는 비명을 지르며 과거의 모든 아픔을 토해냈다. 왜 나한테? 이런. 그녀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여아예요. 건강해요. 의사가 말했다. 민나는 아이를 안았다. 작은 얼굴, 부드러운 피부. 소희. 우리 소희. 눈물이 흘렀다. 사랑이었다. 순수한 모성애. 민소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촉촉했다. 아름다워. 너처럼. 그들은 셋이서 작은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이지훈이 들어왔다. 내 딸. 그는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 민나는 몸을 일으켰다. 안 돼. 이 아이는 내 거야. 싸움이 벌어졌다. 간호사들이 달려들었다. 이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계약을 잊었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다. 민소가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이게 당신의 과거예요.
당신은 불임자예요. 이 아이, 당신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지훈의 눈이 커졌다. 민소의 조사가 결실을 맺었다. 이지훈은 과거에 불임 진단을 받았고 여러 계약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민나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DNA 테스트를 미리 한 민소의 친구 병원 의사가 증명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에요. 민나 씨의 과거 연인, 그 여자의 유전자로부터. 민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과거 연인, 은지. 그들은 헤어진 후 은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민나는 그 슬픔에 무너졌다. 하지만 은지가 남긴 이 기적 진공수정으로 보관된 배아. 이지훈의 의사가 착각하거나 조작한 결과 아이는 민나의 유전자와 은지의 것이었다. 은지. 내가 민나의 눈물이 쏟아졌다. 이지훈은 분노했다. 거짓말. 이건 내 거야. 그는 소리를 질렀다. 경찰이 불려왔다. 민소의 신고로 이지훈의 사기와 인신매매 혐의가 드러났다. 그는 끌려갔다. 너희들. 후회할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메아리 쳤다. 병실은 고요해졌다. 민나와 민소, 소희. 세 사람의 세계.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재벌의 스캔들, 노숙자 어머니의 기적. 민나는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도망쳤다. 나 악당처럼 느껴져. 그녀의 말에 민소는 않았다. 아니야. 너는 영웅이야. 한국 사회의 시선은 가혹했다. 레즈비언 커플, 싱글맘 모든 것이 비난의 대상이었다. 민소의 가족도 동요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 사회가 용납 안 해. 민나는 소희를 안고 한강으로 갔다. 눈이 내리는 강변, 그녀는 울었다. 은지야, 미안해. 내 아이를 지킬게. 민소가 다가왔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들은 키스했다. 눈송이가 그들의 사랑을 덮었다. 출퇴원 후 그들은 제주도로 피신했다.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민소의 친척이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주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해. 소희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민나는 모유를 먹이며 민소에게 속삭였다. 너 없었으면 나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이지훈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화해하세요. 돈을 주겠어요. 민나는 거절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재벌의 힘 vs 두 여자의 진실. 증언대에서 민나는 말했다. 저는 노숙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예요. 그리고 연인이 있어요. 청중이 숨을 죽였다. 민소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모았다. 한국의 LGBT 권리운동, 여성의 목권.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 그녀의 말에 민나는 힘을 얻었다. 밤에 소희를 재우며 그들은 꿈을 나눴다. 언젠가 서울로 돌아가.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 겨울이 깊어지자 승소 소식이 왔다. 이지훈은 감옥으로 갔다. 그의 재산 일부가 민나에게 배상금으로 왔다. 이제 자유야, 민나가 말했다. 하지만 자유는 무거웠다. 소희의 미래, 사회의 편견. 봄꽃이 피는 제주도의 오름길, 민나와 민소는 소희를 업고 걸었다. 소희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엄마. 꽃, 작은 손이 벚꽃을 가리켰다. 민나는 웃었다. 그래, 우리 꽃처럼 피자. 제주 생활은 평화로웠다. 민소는 현지 도서관에서 일했고 민나는 게스트하우스를 도왔다. 손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몰랐다. 그냥 행복한 가족으로 보였다. 하지만 서울의 소식이 그들을 괴롭혔다. 이지훈의 재벌 가문이 반격했다. 언론 캠페인, 가짜 어머니의 음모. 민나는 악몽을 꾸었다. 소희를 빼앗기면 민소가 안아주었다.
안 돼, 우리는 강해.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제주의 LGBT 지원단체, 작은 모임. 한국은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상담사의 말에 민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가 첫걸음을 떼던 날, 민나는 은지를 떠올렸다. 내가 지켜주고 있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소는 사진 앨범을 만들었다. 세 사람의 일상 해변 산책, 한라산 등반. 이게 우리 문화야. 자연과 함께 한국의 전통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설날에는 떡국을 끓였고 단오에는 약초를 다렸다.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이지훈의 여동생, 지은이 찾아왔다. 오빠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우리 집안 혈통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나는 흔들렸다. 혈통. 소희는 내 딸이야. 지은은 무릎 꿇었다. 돈을 주세요.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민소가 끼어들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지은은 떠났다. 하지만 위협은 남았다. 민나는 스트레스로 병들었다. 나의 소희를 지킬 수 있을까? 민소의 품에서 울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해운대,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었다. 여기서 살까? 민소가 물었다. 민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울로 가자. 도망치지 말고.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작은 집을 마련했다. 마포의 골목, 예술가들이 모이는 동네. 민소는 출판사에 취직했다.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그녀의 제안에 민나는 동의했다. 글쓰기는 치유였다. 민나는 밤에 펜을 들었다. 노숙 시절의 추위, 이지훈의 배신, 민소의 사랑. 이게 내 삶이야. 출판 준비 중 반대가 왔다.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다. 레즈비언 스토리. 시장이 작아요. 민소는 싸웠다. 인간 이야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 데모가 벌어졌다. LGBT 단체의 지지로 책은 출간되었다. 제목, 한강의 약속.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 배신이 왔다. 민소의 옛 친구, 혜진이 소희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 가짜 가족 악플이 쏟아졌다. 민소는 상처받았다. 왜 나한테? 민나는 안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와 소희가 있어? 여름 축제, 한강 물놀이, 소희가 물장구를 쳤다. 민나와 민소는 손을 잡았다. 사랑의 속삭임. 하지만 이지훈이 출소했다는 소식. 그는 복수할 준비를 했다.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든 한강 다리, 민나와 민소는 소희를 가운데 두고 걸었다. 소희는 이제 2살, 엄마. 단풍, 하며 웃었다. 책의 성공으로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희망을 줘요. 청중의 말에 민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최종 충격이 왔다. 이지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가짜 DNA 보고서? 이 아이는 내 거야. 법정에서 그는 증언했다. 민나는 사기꾼, 변호사들의 싸움. 민나는 무너질 뻔했다. 소희를. 잃을 수 없어. 민소가 증언대에 섰다. 사랑은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말은 청중을 울렸다. 증인이 등장했다. 이지훈의 옛 비서. 주인님은 모든 걸 조작했어요. 불임자예요. 진실이 드러났다. 이지훈은 패소했다. 그는 무너졌다. 내 모든 게 병원으로 실려갔다. 정신적 붕괴. 민나는 그를 용서했다. 당신도 아팠어요. 편지를 보냈다. 인간성의 승리. 이제 그들은 자유였다. 소희의 유치원 입학, 민소의 승진. 작은 행복들. 결말은 한강의 새벽. 세 사람이 다리 위에 서서 일출을 봤다. 우리의 시작, 민소가 말했다.
민나는 소희를 안았다. 은지야, 고마워. 바람이 속삭였다.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영원히 순환했다. 인간은 상처받지만 치유된다. 레즈비언의 사랑은 사회의 벽을 넘어 피어난다. 소희의 미래는 밝았다. 어머니들의 손길로.